SLS의 가격이 당시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차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SL 보고서 야 이거 네가 반할 만한 차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벤츠 AMG를 계약을 하면서 다시금 AMG 그리고 벤츠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샘솟아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 부모님께 S클래스를 또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파님의 드림카는 뭔가요? 우파님이 정말 사보고 싶었던 차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마 제 블로그를 오래 보신 분들이나 저를 좀 되게 오래 아셨던 분들은 아마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오픈카 도로에서 보기 힘드나요? 옛날에 비해서 오픈카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느끼셨을 텐데요. 옛날만 해도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브랜드마다 한두 개, 뭐 많으면 3개 정도의 오픈카 모델이 있었습니다. BMW만 해도 4컴버, i8 스파이더 단종됐잖아. Z4.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벤츠가 SLK? 이제 SLC로 바뀌었죠. SLC 이것도 근데 단종이라고 그러는데 뭐 E컴버, C컴버, S컴버 없네요. 제가 다시 잘못 얘기했네요. 뭐 물론 오픈카가 많이 없는데 아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픈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 뭐 기아 이런 브랜드에서 오픈카를 출시해준다 2000년도 후반에 막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다들 한 번쯤은 꿈꿔봤을 텐데요. 바로 오픈카를 타고 해안가, 바닷가를 착 가는 그런 꿈을 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을 좀 많이 했죠. 자, 근데 오픈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에는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기아에 있긴 있었어요.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이제 브랜드만 바꿔가지고 출시한 차가 바로 있었죠. 엘란이라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그 로토스에서 만들어진 차를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뭐 기아 마크를 받고 판 적이 있는데 그거 엘란 마크 박혀 있는 거는 아직도 금액대가 조금 있습니다. 뭐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고요. 그리고 대우도 있어요. 이제 쉐보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우에서도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던 G2X 그거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름 바꿔서 판매를 했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이때 기점은 제가 이제 20살, 21살이 돼서 막 차를 사고 싶었던, 그러니까 정말 꿈 많은 청년이었거든요. 2006년에서 7년 요 언저리에 국산차에서도 이제 오픈카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출시가 되진 않고 이제 N으로 뭐 약간 갈아타서 펀카로 좀 갈아탔죠. 드림카를 얘기하는데 자꾸 쓸데없는 오픈카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제 드림카는 벤츠 SL 클래스입니다. 5세대 벤츠 SL63 AMG가 제 드림카였습니다. SLK, 제가 당시 SLK를 타고 다녔거든요. 물론 이건 제 차는 아니고 제 친동생 차였는데 제가 당시 차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딱 빌리고 그때 이제 은색깔이었거든요. 은색깔 딱 탑을 열고 압구정을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동그란 헤드램프 2발이 박힌 저 길고 늘씬한 그 오픈카 은색이 바바바바박 소리 나면서 슝 지나가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2019년도 초에 컨텐츠 한다고 SL 500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감성을 완벽하게 살리지는 못했었죠. 자, 이 얘기 왜 하느냐? 너 그러면은 SL 살 수 있었는데 왜 SL을 사지 않고 다른 거 샀느냐? 네 드림카라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왜 제가 SL을 사지 않았고 지금 이 SL을 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천천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뭐 SL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벤츠 오픈카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제 친동생이죠. 친동생이긴 하지만 SLK가 있습니다. 이 SLK 같은 경우에는 은색 탄환이라 해서 SLR이라고 있어요. 전설적인 그 벤츠의 슈퍼카. 요건 이제 맥라렌이랑 합작을 해서 만든 차량인데요. 근데 그 SL이 2007년도에는 거의 6억, 한 7억 정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차였습니다. 당시 경기도권 아파트 가격이 2, 3억이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거의 한 두세 배,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정도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SLR을 그대로 그 미니미니처럼 만든 게 바로 SLK였어요. SLK 그때가 이제 제 친동생이 산 게 이제 350 에디션 1이었거든요. 뭐 블랙 베젤 조금 들어가고 휠 디자인 바뀌고 조금 그 에디션 1 모델이었는데 그게 한 8,900만 원 정도에 했었습니다. 2인승 컴팩트 로드스터였는데요. 그거 윗단계가 SL이에요. 그 SL 같은 경우는 진짜 럭셔리 끝판왕이었죠. 가격이 당시 2억인데 근데 SL 같은 경우에는 직수도 정말 많이 됐어요. SL 라인업이 SL 뭐 350, SL 500, 그리고 SL 600, SL 55 AMG, 그리고 SL
65AMG 등 이렇게 다양했는데요. 간단하게 500 같은 경우에는 V8, SL600 같은 경우에는 V12 바이터보, SL55AMG가 V8 AMG고요. SL65AMG가 V12 바이터보. 이 12기통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로망과 감성이 있었어요. 남자라면 8기통. 그냥 봐봐요. 지금 뭐 대부분 다 다운그레이하고 뭐 페라리도 뭐 6기통 들어가고 람보르기니도 뭐 기통수 낮추고 뭐 약간 막 분노의 질주처럼 뭐 모여가지고 막 커피도 한잔하고 딱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걸 보고서는 정말 사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실제 차를 사려고 알아보던 시기가 11년도였습니다. 그때는 SL 이제 후기형 모델이 나와가지고 63AMG가 나왔어요. 6300cc. 지금 63AMG도 6300cc 아니에요. 당시 2007년도 9년도 뭐 하만 해도 도로에 벤츠가 그렇게 많이 없었던 시기예요. 거기에 2억짜리 정말 으씬한 라인에 뚜껑까지 열리고 디자인도 이쁘고 요거 하나 타고 가면 게임 오버였어요. 그게 2억이라면 얼마나 비싼 차예요. 막 이렇게 알아보고 뭐 했었는데 결국에는 SL 사지 않고 뭘 샀죠? 아우디 R8를 샀습니다. 1세대 SL은 거의 전설이죠. 300SL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위넨 벤츠 박물관에도 들어있고 우리나라 제주도 박물관에도 한 대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의 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소유 가치가 있는 모델입니다. 1955년 르망 24시에 출전을 해서 굉장히 화제도 일으켰고 얘 별명이 과부 제조기였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지금 봐도 굉장히 멋지지 않나요? 이 300SL을 잇는 그런 디자인이 2011년도쯤에 나왔던 바로 벤츠 SL-AMG입니다. 거링도어를 그대로 따라했는데요. 그 당시 SLS가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도 그 SLS 타고 서킷을 가면 힘은 넘치는데 뭔가 차가 제어를 할 수 없는, 왜냐면 SLS나 그리고 SL 보면 앞에 엔진 있고 후륜구동 방식의 FR 방식을 고수를 했거든요. 요게 무게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조금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SLS가 이제 단종이 되고 자연흡기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SLS의 가격이 당시에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둘러다니면 SLS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지금 도로에서 SLS를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미국에서 SLS가 이제 소장 가치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상태 좋았던 민트급 차량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델들을 한정해서 중고가가 거의 한 50%, 60%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2억 초반이었는데 1억 막 1억 2천 정도로 금액이 중고가가 내려왔거든요. 보통 한 3, 4년 지나면 내려가니까. 근데 그게 유럽에서 한 2억, 뭐 3억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SLS가 다 수출이 나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300SL의 인기는 엄청났고 SLS의 인기도 엄청났었죠. 그 2세대 300S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구 가서 리뷰했었던 차가 바로 그 2세대의 SL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제가 드림카로 생각했던 게 5세대 SL입니다. 이 SL이 추구하는 게 진짜 럭셔리 스포츠카거든요. 이런 막 주행의 퍼포먼스를 주는 그런 SL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머리에 그 흰색 그 백발의 그 중년 그 남성분들이 멋지게 그 뚜껑 열고 막 이렇게 그런 좀 여유로운 주행을 즐기는 그런 색깔의 차가 바로 SL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차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SL 보고서 야, 이건 네가 반할 만한 차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SL이 점점 더 인기가 없어진 이유가 애매한 위치 때문이에요. 자, 또 우파몰 하면 또 방향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새로운 제품이 입점을 했습니다. 바로 라피네르 제품이 우파몰에 입점을 했습니다. 보통 방향제를 사면 제품 하나를 주잖아요. 원래 기본 2가지 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2가지 향을 추가를 해서 총 4가지 향을 준다고 합니다. 어디서 사야 되냐고요? 우파몰에서 만나보죠. 정말 슈퍼카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R8이 등장하면서 R8로 넘어가고 이 2억 원대, 1억 원대 최강자 바로 포르쉐가 있습니다. 야, 이거 줄 바에는 이거 포르쉐 사지, 진짜 얘기 많았어요. 그래서 5세대까지 그나마 조금 인기가 있었고 5세대 후기형이 잘 안 팔리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기형 모델을 후기형으로 튜닝을 많이 했어요. 지금 뭐 후기형 것들 잘 보면은 전기형을 튜닝을 해서 후기형으로 만들어 놓은 SL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6세대가 나옵니다. 현존까지 있는 바로 SL인데요. 이거는 더 폭망했어요. 뭔가 좋은 건 알아. 좋은 건 알아. 근데 내가 돈 주고 사라 그러면 살 수 없는
그 애매한 그게 SL673 AMG였거든요. 벤츠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63 AMG가 2억이 넘어갔으니까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운사이징된 모델 한번 가지고 와보자 해서 SL400을 들고 옵니다. AMG가 아닌 일반 SL을 가지고 와서 정말 여유로운 오픈 에어링도 즐기고 중장년층 소비자분들이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오픈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SL400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처참했습니다. 왜냐면 그걸 가져와도 한 1억 중반 정도 하거든요. 애매합니다. 그것도. 야, 그럴 거면 SL 사지, SL63 사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판매량이 좀 없다가 2016년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제 후기형 모델이 나와요. 그때도 인기가 많이 없다가 막판에 폭풍 할인을 해줍니다. 아마 옛날에 내가 SL 가지고 찍은 영상이 있어요. 오 하면서 시공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거 있거든. SL 출고기 때. 그때 전시장에서 봤던 게 이제 SL 400인데 그거 이후로 이제 사람들한테 점점 더 잊혀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스포츠성을 따진다 그러면 AMG GT가 있어요. AMG GT의 이제 오픈카 모델이 AMG GTC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럭셔리한 걸로 따지면 S클래스 쿠페도 있고 S클래스 컨버터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SL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야 이거 SL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 단종된 줄 알았어요. 당연히 단종됐겠구나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형은 안 나오겠구나 했는데 5만 개 단종이 되더라고요. 바로 S클래스 쿠페랑 S클래스 컨버터블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SL 같은 경우에는 벤츠 내에서도 S클래스와 함께 했던 그런 네임드거든요. 그래서 벤츠에서는 이 네임드를 없앨 수 없어서 야, 좀 새로 한번 더 멋지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2+2 시트 이전까지는 그냥 2인용 시트에 뒤에 짐만 실어 놨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2 시트.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지 않을 건데 그렇게 2+2 시트로 등장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3, 4세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3세대, 4세대 모델이 그 2+2 시트였어요. 그걸로 이제 그 해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후에는 이제 4세대 이후 이제 5세대는 이제 하드탑이에요. 4세대가 이제 하드탑이 달리고 5세대는 이제 자동으로 하드탑이 달리면서 가장 세계에서 럭셔리한 하드탑 모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2억 원대 하드탑 모델은 없었거든요. 근데 보통 다 대부분 소프트탑이야. 뭐 BMW, 아우디 뭐 이런 차들이 대부분 다 소프트탑이었는데 소프트탑의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처럼 이 하드탑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이 하드탑이 일단은 멋있어요. 딱 그 문 열 때 쥐 해가지고 쥐 해서 열리는 그 감성이 엄청났어요. 지금도 멋있잖아. 그거 내 기억으로 SLK 탈 때 버스 이렇게 있는데 사람 가득한 버스에서 옆에 또 탑을 딱 열잖아. 그럼 진짜 버스 안에서 다 쳐다봤어. 2007년도에. 차 변신하니까. 갑자기 트렁크를 쫙 열려가지고 탑이 그냥 쫙. 지금도 사건버 열리면 사람들 신기하게 쳐다봐, 안 봐? 2007년도에는 어땠을 것 같아? 무슨 차 변신하는 줄 진짜 뻥아치 기사부터 차들이 출발을 안 해. 다 쳐다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5세대까지는 그 자동 하드탑으로 바뀌어서 4세대까지는 아니었거든요. 4세대는 이제 돈을 따로 주고 이제 그 하드탑을 사서 거기에 이제 탈부착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3, 4세대 때, 근데 이번에는 5세대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하드탑이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하드탑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뺏깁니다. 페라리 캘리포니아에. 페라리에서 이제 하드탑 모델이 나와요. 지금 이제 포르토피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캘리포니아가 그 하드탑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억대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싸고 럭셔리한 하드탑의 타이틀을 포르토피노 이제 캘리포니아에게 뺏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7세대 SL은 2+2 시트에 더불어서 소프트탑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TC가 단종이 되니까 GTC의 자리를 이 SL이 좀 차지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SL 때문에 S클래스 쿠페랑 S클래스 컨버터블을 꼭 단종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아쉽게 들기는 해요. 일단 밝혀진 스펙, 외관이랑 실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됐습니다. 외관은 거의 뭐 AMG GT 느낌의 더 날렵한 헤드램프랑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고요. 실내는 진짜 그냥 S클래스예요. S클래스의 실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SL에 집어 넣었고요. 성능은 지금 제로백 2.6초에 800마력은 나온다 합니다. 미친 스펙이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SL의 그 롱노즈 쇼테크의 디자인을 또 그대로 가지고 와요. 당연히 엔진은 앞에 있고요. 이제 후륜 구동 방식의 기존 SL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팅은 그대로 적용을 해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늘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 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계약을 AMG GTR이랑 AMG GTC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나 몰랐는데 SL 지금 출시도 안 했는데 계약 받더라? 그래서 그거에 이제 넣어서 SL이 출시가 되면 그거 한번 좀 타보고 싶어요. 이제 그 슈퍼카에 대한 욕심보다는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런 추억을 건드릴 수 있는, 추억을 삼을 수 있는 SL이 진짜 타보고 싶습니다. 저 요즘에 뭐 찾아보는 줄 알아요? SL 5세대 모델 찾아보고 있어요. 그냥 뭐 컨텐츠용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옛날 그런 좀 감성이나 향수를 좀 찾을 수 있고 좀 상태 좋은 거, 전기형이나 후기형 진짜 튜닝 안 된 거 있지. 꼭 이때 되면 튜닝을 하더라. 막 휠 바꾸고 막 매핑하고 막. 근데 왜냐면 그 당시 2007년도, 2009년도가 2010년까지 막 드래그레이스를 많이 할 때야. 막 이런 터널 같은 데서. 물론 불법이죠. 그지. 그럴 때라서 막 매핑해서 막 한 600마력대까지 올라가고 내가 기억으로는 525마력 정도 됐거든. 525마력인데 막 600마력, 700마력 튜닝해가지고 막 이 튜닝, 매핑이나 이런 튜닝을 하면 물론 성능은 좋아할 수 있지만 내구성 이런 게 조금 왜냐면 그 맞지 않게 나오니까 얘 마친 거 500마력대에 세팅이 돼서 벤츠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막 700마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하부라든지 뭐 부품들의 그런 내구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그럼 튜닝된 차 말고 순정 상태 그대로인 SL을 찾고 있긴 합니다. 전기 후경. 요즘 괜찮은 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 메일 주소 있죠. 갑자기 저기 차량 구매하는 영상이 됐네. 여기 메일로 이 블루스카이 H2 네이버 요거 제 개인 메일이거든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SL 5세대 전기형 후기형 한번 좀 사보고 싶습니다. 진짜 상태 좋은 녀석으로 비싼 만큼 가격하는 거 싸게 살 생각 없습니다. 진짜 왜냐면 그 감성 니 아직 몰라. 그거. 자, SL 이제 명칭이 뭐 SL73으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SL63이 유력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어쨌든 SL이 단종되지 않고 나온다는 거에 오랜만에 좀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아마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워낙 극소수로 들어오는 물량이기 때문에 빨리 계약을 해서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가지고 싶었던 드림카인 S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 제가 괜히 제 옛날 추억만 살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차를 살 때 단순하게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때 진짜 이거 살려고 했었던 차잖아요. 실제로 살려고 하는 차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의 그 SL의 위치 진짜 그 5세대 전기용 SL 그거 지금의 페라리를 안 보고 있지 않았어. 그 딱 가면 나지도 기억나는 게 썰이 와 그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와 SL 단종되지 않고 7세대가 나온다는 게 다시 내 그 추억을 향수로 살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소리만 했나 오늘? 그지? 아저씨가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세월이 이제 가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그 말이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요즘입니다. 자 영상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안 끊어도 돼? 몇 분이야? 6분? 끌려 나왔어. 여기 덥다. 유지 안 울어? 하늘바에서 잔다고 봤어. 당신 버림받았어? 당신 혼내니까 그렇지.